바보가 안내하는 타로의 여행 속으로 들어오셨나요? 만약 바보 카드 영상을 안 보셨다면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타로벨 부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법사를 진행할 건데요. 바보가 만난 첫 번째 인물이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카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봐도 마법을 부릴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바보 카드 영상 때처럼 낭떠러지 옷 모양, 강아지 배경,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거 재미없어요. 그쵸? 이런 설명을 하는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의 요약으로 할 거고요. 여기 이런 부분적인 의미에 초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의미를 알고 기억을 해도 타로 리딩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하냐 하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타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뭐 그런 거 없이도 타로를 알 수 있냐 하면 있습니다. 쉬워요. 저한테만 쉽나요? 타로 카드를 딱 봤을 때의 그냥의 느낌이에요. 오, 기억나시죠? 바보는 그냥의 느낌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그냥의 느낌으로 타로 카드 전체의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무턱대고 근거 없는 그냥은 안 되겠죠? 분명한 분위기는 잡고 가야 타로를 이해하고 리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 원론적인 기름기를 조금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마법사 얼굴을 보시면 참 잘생겼죠. 손 모양과 위치를 보시면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고, 손이 가리키는 땅과 하늘은 정신과 육체,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를 것 같지만 머리 위에 메비우스 띠로 결국은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마법사가 있는 겁니다. 그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메비우스 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무한대,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마법사 안에 입고 있는 하얀색 옷은 순수하다라는 건데 타로 카드의 흰색들은 다 순수함으로 통일하시면 되고요. 빨간 망토는 열정적이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데 타로 카드의 빨간색들은 다 능력 있고 열정적이고 신분이 확실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보이시죠? 대표적 빨간색 옷을 입은 얘네들. 얘네들 보시면 능력 있고 신분들이 확실해 보이죠? 주변에 장미꽃 넝쿨과 꽃밭을 보아 매력적이면서 신비하고 비밀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미 넝쿨은 비밀의 화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꽃밭들은 여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자를 꽃이라 하잖아요. 여자들로 표현되는 꽃밭에 둘러싸여 있는 마법사. 느낌 팍 오지 않나요? 여자한테 분명 인기가 있겠죠? 분명 아는 여자, 모르는 여자 다 섭렵할 수 있을 거예요. 무튼 분명 여자가 많다라는 거. 마법사도 바보 카드와 마찬가지로 노란 바탕을 두고 있는데 노란 바탕은 희망적, 긍정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다른 카드 노란색 배경들도 볼까요? 얘네들도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쯤에서 드는 의문. 0번의 바보 카드 다음에 왜 첫 번째 카드로 1번 마법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상을 통해 뭔가를 실현시키는 사람이고 바보는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을 통한 본능적 단순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런 바보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들, 당장 떨어질 것 같은 절박한 문제겠죠. 그런 문제거리가 있다는 건데 그 문제의 해결을 절박한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1번, 즉 첫 번째가 된 것입니다. 마법사는 그 이름에서부터의 포스부터가 해결사로 보이지 않나요? 그 해결사인 마법사가 바보의 무의식적 에너지를 취해서 그것을 자기화한 뒤 시급하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사원소를 통한 마법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마법 의식이 뭘까요? 어쩌면 바보의 영이 태어나기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 태어나기 전에 이 테이블 위에 4원서 중 어떤 기질의 사람이 될지가 결정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마법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에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네 가지 원소, 이 4원소 얘기는 뒤에 제가 원소 부분에서 차차 자세히 할 거고요. 이제 마법사의 핵심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마법사의 핵심은 능력자라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다재다능하다, 능수능란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똑똑합니다. 바보가 순수함의 그 자체라면 마법사는 순수함을 모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응용력, 모방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물론 사교적이겠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달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꽃밭으로 표현되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심리 파악을 잘해서 여자들이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도 아주 잘합니다. 바보와는 달리 방향성도 있고 준비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진 마법사의 칭찬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법사의 단점도 이야기해야겠죠? 저는 이런 노란 바탕이라고 해서 다 좋게 보진 않아요. 타로책이나 다른 타로 강의 하시는 분들, 또 타로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노란색 또는 좀 밝아 보인다 하면 다들 좋게만 보시는데, 노노노노노. 그거 아닙니다. 타로 카드는 긍정의 느낌과 부정의 느낌이 다 같이 공존해요. 따라서 타로는 좋은 카드도 나쁜 카드도 없습니다. 이게 타로의 명제예요. 아니, 삶의 명제라고도 볼 수 있지요. 타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살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좋은 거 안에 나쁜 게 있고 나쁜 거 안에 좋은 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좋은 것도 완벽하게 나쁜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할 건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카드, 나쁜 카드를 머리에 넣지 마세요. 좋은 카드, 나쁜 카드를 나누는 것이 타로를 보시기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뭐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이 타로를 보시거나 타로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근본적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시면 그것이야말로 타로를 정확히 보시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법사의 단점을 말하자면 이런 능력자인 마법사는 어떤 일에 열중을 할 때는 열중을 하는데 어떤 결과에 대한 만족을 얻거나 못 얻을 것 같으면 바로 다른 곳에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끈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주인공 기질이 있어서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바탕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안의 옷과 겉의 옷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서 이중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만 음흉하고 음흉함 속에 순수하고 그런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의 응기응변으로 속임수와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꾀를 부려도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해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법사는 능력자다. 고로 사기꾼도 될 수 있다. 그것이 마법사의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이번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인데 이런 분야가 처음인지라 많이 서툴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차차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지는 타로별 부용이 되겠습니다.